예, 오늘 면접 오신 분들 조금 이 불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거 실전 같으면은 회사에 이미지 버려가면서 그럴 필요 없는데 모의 면접이고 이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압박을 해서 심하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좀 불쾌했다면은 좀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에 대해서 하기는 그렇고 몇 사람은 대표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진 씨 제일 처음에 나와서 상당히 좀 떨리었을 건데 조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떨리는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태기 씨는 아까 제가 몇 가지 일부러 이제 조금 물었는데 조금 자기소개서 같은 게 좀 과대포장을 시킨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깡이 강하고 그러는데 사실 깡이라는 말은 이런 자기소개서나 면접하는 자리에서 쓰기는 어휘가 조금 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그걸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범 씨는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논리적이나 순발력이나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시는 그런 표 아마 이 학생도 그래 느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민지 씨는 미소작전인데 좋습니다. 여성이 예쁘게 웃고 좋은데 면접위원이 좀 뭐라 그럽니까 조금 유머스럽게 유도를 하더라도 그 페이스에 많이만 안 됩니다. 조금 긴장한 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긴장한 감이 떨어져 좋게 표현하면 그런데 별로 좀 가무지게 뭔가 긴박한 이런 거를 좀 못 느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 조심스러운 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재 씨가 유난히 물론 이제 남성이 앞에 3명 앉아있고 이 스커트를 입고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스커트 자락을 손 한쪽으로 쥐고 있었어요. 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냐면 제가 어느 대학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어느 예학생이 나와서 스커트를 입고 나와서 주머니에 손수건을 꺼내서 무릎을 덮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상당히 불쾌해진 거죠. 그리고 근데 오늘 정민지 씨는 유난히 아마 일반적으로 여성이 다리를 스커트를 입어도 앞에 남성들이 있어도 별로 느낌 없을 겁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좀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러워 보인다. 그런 좀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장현철 씨 근데 자기소개에서요 어머님의 요리 솜씨가 좋아서 거의 외식도 안 한다. 과연 이게 자기소개서야 써야 될 내용인가? 이 학생이 이런 내용을 쓸 때 뭘 전달하고자 하는 건가? 이거 저는 감이 좀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한 1분간에 하라. 그럼 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1분 시간 도중에 그 자기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거 성격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여기 지금 어떤 심리 테스트 하는 데도 아니고, 어떤 심리 상담사를 뽑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격 가지고 자기소개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성호 씨, 상당히 성격도 좋고, 답변도 잘 하시는데, 본인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발표할 때 어깨가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손도 움직여요. 어깨가 좀 출렁거립니다. 그거 어쩌면 좀 정서적으로 조금 뭐라고 그럽니까 안정돼 보이지 않는다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그건 유난히 본인이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정평 씨 차분하고 편안하게 본인이 그 장점을 하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소한도 이런 기성세대 제 입장 같은 데서 보면 신입사원 뭔가 좀 패기가 있고 그죠? 뭔가 끼가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나는 차분하게 편안하게 한다. 근데 지금 그 학생의 입장에서 차분하고 편안한 게 강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정수 씨 아까 잠깐 두 번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제 실전에 왔으면 본인도 그런 거 느끼시고, 근데 이정수 씨는 답변하실 때 자신감이 좀 결여가 돼요. 틀리면 어쩌십니까? 그죠? 그 자신있게 그러죠. 오늘 회사 면접 보러 가서 틀리더라도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죠. 또 떨어지면 딴 데 가면 되죠. 안 그래?
거기서 뭐 머뭇거리고 뭐 위축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좀 자신감 있게 모르는 거 모르게 탁 부러지게 우물거리지 말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너무 심하게 폭편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 너무 심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더 심하게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실제 기업 면접 가면 이보다 더 심하게 합니다. 사모님께서 지금 연하게 여러분들한테 교육시간에서 말씀하신 거지. 왜냐하면 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목적을 가져야 되니까 면접 질문도 더 나뉘어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물론 여러분들한테 악감 좀 놓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 자기소개할 때 제가 다감점이야. 다감점이고, 최성호 씨 혼자 그나마 점수를 나는 뒷부분이고, 자기소개를 하려면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미친놈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 필요한 직무 같은 거를 내 감정으로 밝혀주면서 자기소개를 해야 돼. 뭐, 인자하신 아버님, 엄격하시는 아버님, 이런 거, 그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거 다 읽을 수 있잖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공 상식, 그 다음에 해당 지원한 분야의 상식이나, 이런 거는 기본인데, 그거 지금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원하셔가지고. 그 외에 일반 상식, 전혀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하신 거야. 준비 안 하신 거고, 특히나, 해당 기업에 대한 개혁, 해당 기업의 주가, 여러분 경제활동 하시면 그 해당 기업의 점수는 뭘로 나와요? 주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매출, 소비, 이런 거, 물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특히나 영어 인터뷰. 근데 내가 지금 좀 놀라운 사실은 강민진 씨, 토익이 410점인데, 그나마 본인의 부족하긴 하지만 410점보다는 더 이상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셨어. 인터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저런 분들은 미래로 가정을 갈 수 있어요. 비록 점수는 토익 스코어를 올려야 돼. 제가 아까 여러분들 말씀 630 이상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공대 쪽이다 보니까, 이런 있는 성경계에 대한 그런, 상식이 약해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인데, 그걸 다 채권자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본인 전공에 대해서 막 공부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모양, 발모양, 특히 시선 처리 잘 하셔야 됩니다. 본인 질문 안 받을 때, 딴 거 있거나, 천장 쳐다보고 그런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본인 전공과 관련돼서 제가 창의력 자꾸 얘기하는데, 코끼리를 넣는 방법. 최성호 씨는 그나마 본인이 집 전산집, 프로그래밍 집에 직군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는 거 포커싱을 하잖아요. 그죠? 저 같은 저런 분은 저술 자주 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시고. 첫인상, 자세,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날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 제 인상이랑 이어서 얘기해도 느낌이 다르죠. 키 아파서. 인사 한번 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교육회사 채용을 담당합니다. 김홍태입니다. 느낌이 다르죠? 자신감이 거든요. 꽤 커요. 네. 자, 면접에서 일단 이제 정리를 제일 마지막이니까 면접에서 정리를 다 해드릴게요. 면접에서 기업에서 알고 싶어 하는 건 뭘까요? 뭘 알고 싶은 걸까요? 이미 소리에 다 써있는데. 자신감. 네, 맞아요. 자신감도 있고요. 자, 면접에서 결국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지원하는 이 사람이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할까? 그 직무에 지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죠? 다시 회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직무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 다음에 하필이면 이 일을 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지원 동기라는 거예요. 지원 동기. 일에 대한,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자, 지원 동기를 파악했어요. 그 다음엔 하고만 싶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서울나들이 보시죠. SBS에. 정말 일이 하고 싶어서 안 된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게 면접이에요.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 하면은 실제 우리에서 이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이 일에서 얼마나 준비가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 회사를 정말 들어오고 싶다고 말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들어오고 싶었다면 뭔가를 준비를 했지 않았을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또 우리 회사 알고 지원을 해야죠. 그죠? 가장 깨지기 쉬운 남녀 케이스가 서로 외모에 반해서 첫 사귀는 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깨지기 쉽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내부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면접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은 결국은 다 그 두 가지를 보기에는 왜 하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왜 배우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뭘 준비했는가, 결국 그런 것들을 하나 보여주는데, 결국 그런 질문을 통해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죠. 답변에는 두 가지 답변이 있어요. 하나는 언어적인 거고요. 하나는 비언어적인 건데, 언어적인 게 바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는 거. 근데 대부분 여러분은 어때요? 주저리, 몸했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길게 얘기하면 중간에 잘릴 수도 있거든요. 이사 선생님이. 잘라요. 네, 알겠고요. 근데 자를 수 있잖아요. 결론부터 예, 아니요. 또는 딱 그 주제에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면 부연 설명하시면 돼요. 그런 습관을 지금부터 키우시면 되고 그건 면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에서 누군가 보고를 받을 때 결론부터 듣고 싶어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언어적 습관을 주면 되고 아까는 두 번째 비언어적인 답변이라는 건 여러분의 태도, 자세, 눈빛 이런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면접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 자기소개서 내용만 봐도 그 사람이 왜 지원 동기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자기소개서 이 종이에서 볼 수 없는 게 바로 여러분의 열정이죠. 자신감, 열정, 신입사원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요소인데 지금 오늘 올라오신 분들 잘 아셨던 부분이 그거예요. 열정이나 자신감이 부족하대요. 다른 거는 인위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원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는 거고 지원 동기야 명확하게 설정하시면 되지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나 열정이라는 건 진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그 회사에 가고 싶어야 여러분이 말을 더듬던 제대로 표현을 못하던 여기 있는 이 선생님들 면접만 10년, 20년 보신 분들인데 첫 보면 아시거든요. 스스로 한 건 최면에 가서 정말 내가 이 회사 가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아보잖아요. 회사가 지금 장사는 잘 되는지 매출을 알아보게 되고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살 건지 해서 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신문에 늘 주제와 검색어 설정하면 자기한테 메일링 받잖아요. 요즘 구글이나 등록해내면 자기 지원하는 회사, 지원하는 분야에서 키워드 걸어놓으세요. 그럼 메일 날라오잖아요. 검색 굳이 안 돼도. 그럼 어차피 메일 이거 확인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회사 동향 다 파악하시면 되고 그 다음 최소한 그 회사의 제품은 알아야지 제품. 어떤 소비재면 소비자를 당연히 써봐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꼭 해외여행 안 가도 되잖아요. 정말 그 회사 가고 싶으면 그 승무원이 되고 싶으면 최소한 비행기를 한 번은 타봐야죠. 정 안 되면 여기 서울에서 동대구까지만 가도 되잖아요. 대구역까지. 타고 올라올 때는 버스 타고 올라오면 되잖아요. 생이 돈이 없으니까. 최소한 딱 앞에 서서 비행기 타본 적이 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친구랑 사실 학생이라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대한항공이 어떻게 서비스 고객들에게 제공되는지 보기 위해서 저는 인천에 김포에 가서 대한항공 실제 타서 대구역까지 가서 버스 타고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랑 누굴 뽑겠어요? 정말 원하는 친구라면 제품을 이용해봤을 거잖아요. 그죠? 정성이거든요. 근데 안전보치고 보지도 못하는 저 반도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련된 기술들 최소한 반도체가 뭐고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기 전공이 아니라도 그건 기본이죠. 그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물론 제가 지금 기술적인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는 엔지니어도 아니고 연구개발 쪽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 전자제품들이니까 전자쪽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다 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국 여러분이 전공을 보실 때는 인사 담당자가 상대하는 게 아니라 실무진들이에요. 실제 거기서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 10년, 20년 되신 분들, 석사, 박사분들 얼마나 더 깊게 물어보시겠어요? 제가 인사 담당자들이 물어보는 건 개념 수준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HTML 잘 아시고, 뭐, 3D, 뭐, 디멘션, 디자인 착할 수도 있겠지만, 면접이 무서운 게 뭐냐면, 첫인상, 하나를 보면 열을 유추해야 되는 게 면접이거든요. 근데 하나 정말 단순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대답을 못하면, 완전 깎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면접 준비할 때, 뭐, 한 달, 두 달 남았다 했을 때, 최선 자격 지원 분야에서 개념을 정확히,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개념이거든요. 어떤 개념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디자인 전공할 때 디자인이 뭐예요? 마케팅 전공할 때 마케팅이 뭐예요? 그 대답이 원론적인 거고 어려운 대답이에요.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두면 쉽게 여러분이 준비했다는 거 배우실 수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좀 드리고요. 뭐 개별적으로 보여드리면 자세 같은 경우는 특히 남자분들 앉아있는 자세 다리 모으지 마세요. 누구야? 맨 처음에 하신 분. 다리 모으고 손 이렇게 여섯 손을 가운데 모았잖아요. 그냥 어깨 넓게 벌리시고 우리 군대에서 하듯이 편하게 주먹에서 올리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그 다음에 오늘 또 아셨던 것 중에 하나. 들어가실 때 여러분 면접은 여기 앉아있는 순간만 체크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 열고 들어와서 인사해서 앉아서 면접 끝나서 인사하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까지 지켜봐야 면접관 분들. 여러분 다 빵점. 다 공격당하고 나니까 맥이 빠지잖아요. 기운이 없잖아요. 그게 어깨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추천을 나가신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셔야죠. 그게 자신감인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유심히 본 건 여기 앉아서 대기하는 여자의 모습. 대기실에서도 점수를 매기는 회사 많아요. 저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무방비 상태거든요. 면접에 들어갈 때 다르고 대기실에 있을 때 자세 다른 사람, 겉겉하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정말 오고 싶은 사람이 대기실에서도 그 눈빛, 그 표정, 태도가 살아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저 개인적인 코멘트들은 앞서 우리 두 면접관들께서 잘해주셨으니까 제 생각에 하나만 더. 자기소개서 보면 소고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느 분 자기 경력에 반대라고 생각해서 반대표라고 쓰신 거죠. 그건 여러분만의 용어잖아요. 과대 이런 거 그죠? 공식적인 언어예요. 공식적인 섭외예요. 그럼 반대표, 과대표. 공식적인 언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심사숙고해서 적어줬을 텐데 아까 뭐 반도체, 비반도체 1위 이런 사실과 다른 얘기를 쓴다든지 최소한 여기 쓰시는 내용은 달달하게 오셔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 내용들은 완벽하게 파악해서 들어가실 거예요. 사실 면접의 질문의 80%는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러분과 기출문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상문제, 족보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족보에서 내는 데서 못 맞히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접 준비하는 게 거창하게 보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것 같지만 또 가까이 보면 이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여기 앉아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오셨던 분도 그렇고 이 2시간이 여러분의 면접이라는 개념을 잡으시고 앞으로도 면접 준비해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